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장 마감 이후에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는 트위터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자체가 악화됐던 건 아니지만요. SNS 자체 사용자 수가 예상보다 좀 줄어들었고 올라오는 글의 양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선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상치 정도를 채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주가의 현재 수준이 과연 높은 것이냐, 이에 대한 판단, 그리고 글로벌 SNS는 과연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까지 SNS의 성장세가 워낙 눈이 부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장 자체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꽤 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이제 주요 국가들의 인터넷 발전 상황을 보면 유선에서 무선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유선에서 무선으로, 무선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원진 국가가 그 중간 단계를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SNS에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조사업체에서 32개 국가의 1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앱을 쓰고 있고 그 앱에 대한 충성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구글 플러스와 같은 굉장히 전통적인 앱들이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또 현재도 쓰고 있고 보유 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페이스북이 가장 높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계정 수가 많았고 구글 플러스라든지 트위터 같은 것들이 여전히 계정 수가 많았다라는 것. 즉 글로벌 SNS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는 글로벌 사업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들으면 알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로는 레딧이라고 하는 SNS의 성장률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링크드인이나 텐센트 웨이보 같은 것들의 성장률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 자체에서는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이나 구글 플러스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조금 정체되거나 감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모바일 쪽에서도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모바일 시장 쪽에서도 페이스북과 유튜브, 구글 플러스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반면 위챗이라든지 라인 같은 서비스들의 성장세도 빠르게 나타나면서 모바일 시장 내에서는 조금 또 다른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글로벌 SNS의 주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흐름이 우선 굉장히 SNS 같은 업종군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네이버가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1% 상승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 때문인지 그렇게 호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나쁜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들은 지금 이익으로 지금 실적을 추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가의 밸류에이션 자체도 이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익만으로 본다면 현재 이 주가 설명하기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잘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인데 글로벌 SNS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특징 한 가지를 또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령별로 선호하는 앱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력 인구들 16세에서 한 24세 정도의 인구, 그리고 25세에서 34세 정도의 인구가 모바일의 중심 인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유튜브와 같은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관련 앱들을 좋아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앱들,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플러스라든지 트위터, 링크드인 이런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모두 25세 이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령별로 사람들의 사용 용도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또 특징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 지역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앱들, 대표적으로 이제 웨이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미 지역에서 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앱도 존재하고 있는 등 지역별로도 약간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앱들의 전반적인 사용도는 당연히 북미 지역 쪽을 중심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국가들, 신흥 국가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앱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뜨고 있는데요.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앱이냐면 리드와 에딧의 합성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수정해서 올리고 나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뉴스를 선호하는지를 순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떠한 뉴스가 가장 사람들이 핫하게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에도 뭐 이런 기능이 뭐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뭐 조정 논란이라든지 편집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지만 레디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들이 올린 것을 가지고 그들이 평가해서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스냅챗을 따라하는 국내 그 SNS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이런 SNS 그 글로벌 메시지 앱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10대를 기준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SNS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다른 뭐 사설망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웨이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텐센트가 최근에 가입자가 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의 시사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기존의 글로벌 사업자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느린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의 강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인구나 지역이나 아니면 연령별에 따라서 특화되어 있는 앱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트렌드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NS 자체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점점 더 간편해지고 점점 더 사용자 주도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SNS 이런 관련 기업들은 이런 흐름을 잘 편승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저는 잘 편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실적 발표 때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기업 이익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SNS의 주가 흐름을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텐센트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크게 안 빠졌고요. 페이스북은 최근에 신고가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도 오늘 급락했으니까 이제 주가가 내려갈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트위터의 주가 수준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 주가가 왜 계속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라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보시면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가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의 한 40% 정도가 쓰고 있고요. 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거의 뭐 절반 이상 정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유럽에서는 스페인,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같은 국가들 쪽에서도 계속 점점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고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1,0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이들은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이라고 하는 그 SNS의 사업이 점점 다각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하고 있는 것은 게임과 스티커. 네. 이 두 가지가 주력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모든 매출이 거의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이 결제 플랫폼 같은 것들과 함께 현재 광고를 통해서도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광고의 증가와 함께 현재 이익이 좋아지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머징 국가들이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 유선, 무선의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모바일로 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이 모바일 시장 쪽의 전반적인 성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인의 분기별 매출액 전망을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과 스티커를 넘어서 광고와 기타 콘텐츠들의 확대가 점점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국들 중에서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의 전체적인 이런과 비중을 보시면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인도, 그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이런 이머징 국가들의 전반적인 모바일 게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온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앞으로 모바일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구글이나 이베이, 바이두와 같은 인터넷 상위 기업들의 전반적인 PSR, 즉 이익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의 PSR 기준을 보시게 되면 성장기 최고가 뭐 20까지도 가는 등 굉장히 열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또 텐센트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전반적인 상황의 지금 PSR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트위터 30배입니다.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정도의 실적을 보고서는.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들 기업의 지금 현재 핵심은 향후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에 달려 있고 텐센트나 라인 같은 것들이 여전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겁을 먹기보다는 실적 발표 구간의 변동성은 감내를 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저점 매수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SNS 기업의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